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할로24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내신 할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친이랑 영통하다가 들은 건데 자기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필리핀에서 여자들이 조금씩 한국 여성들을 벤치마킹 한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과 반대로 말하고 행동에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네요. 예를 들면 해줘 내놔 이런 거 안 하고 사치 안 부리기 등등이죠. 뭔가 좀 씁쓸하네요. 현실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필리핀 여자들이 한국의 여자분들의 어떤 행동을 관찰한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되려 장점이 되는 거네요. 그런 거잖아. 그러면 필리핀 여자분들도 한국 여자분들을 정상으로 안 본다는 얘기네요. 사실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는 해줘 내날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라에서는. 그래서 여자분들 아셔야 돼. 한국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한국에서만 해줘 내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나라에서는 언간생식 꿈도 못 꿉니다. 해줘 내나 했다간 사람씩 못 봤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그걸 몰라요. 한국에서만 가능한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애시당초 그런 걸 할 생각이 없는데 한국에선 너무 대놓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되죠. 이제 점점 가면서 해줘 내나 하니까 남자들이 이제 연애를 안 하잖아. 남자 연애 안 하니까 여자분들도 연애를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성 커플이 좀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뭐 씁쓸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씁쓸할 것까지는 없어요. 이게 뭐 필리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도 한국의 어떤 그런 좀 여자분들의 어떤 모순된 행동에 대해서 정보가 이제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약간 한국 여자를 또라이로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여자분들을 외국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라이로 봐. 뭐 저런 게 다 있냐 이렇게 봐요.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상하게 보는 게 K-드라마 같은 게 이제 동남아나 아시아권 국가에 이제 많이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여자분들은 K-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문화를 좀 봅니다. 근데 K-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가 좀 엉터리긴 한데 근데 K-드라마가 오히려 역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여자처럼 행동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야 한국 여자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저걸 받아준단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멘탈이 센 거야?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거 받아준단 말이야? 저런 나이트한 여자를 받아준단 말이야? 그 나라 여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K-드라마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이가 30이 넘어요. 그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가 K-드라마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K-드라마가 특이한 게 그런 레파토리 있죠. 가난한 여자 주인공, 돈 많은 남자 주인공. 그런 식의 어떤 레파토리 가진 드라마가 거의 K-드라마 시그니처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국가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 일본도 그렇게 안 만들어. 일본은 오히려 드라마를 만들 때 현실 고증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일본은 드라마 보면 그 일본 사회의 어떤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하다못해 애니메이션도 일본 사회, 일본 경제적인 문화를 다 집어넣어요. 짱구는 못 말려 그것도 보시면 일본의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과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현실 고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면 짱구 아버지 보시면 그 직장에 출근하려고 아침 일찍 나오거든. 아침 일찍 나 밤늦게 들어가요. 그 왜 그러냐면 일본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일본 도쿄나 대도시 아니면 일본은 대중교통이 안 좋아요. 대중교통이 안 좋아서 자전거로 출근합니다. 자전거도 역까지 출근해요. 역까지 출근해서 그 역을 타고 한 30분에 1시간 갑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같은 게 잘 발달이 안 됐다 보니까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일본 가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나라는 자전거가 대중교통, 그러니까 뭔가 이동수단은 많이 이용 안 하죠. 뭔가 취미나 어떤 스포츠의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일본은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인들이. 그래서 자전거를 역 같은데 이제 자전거 이제 그 주차해놓고 대놓고 이제 열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그 짱구 아버지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니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고증이 많이 들어가 있어. 드라마는 정말 고증이 많이 들어가요.
일본 드라마 보면 막 여자 주인공 히키코모리야. 히키코모리가 여자 주인공이야. 그리고 일본 결혼한 신혼부부 보여주면 원룸에 시작한다. 원룸에서 동거하면 시작을 해. 그러니까 막 남편이 뭐 밖에서 먹을 거 사오면 바가지 엄청 긁어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죠. 만약에 한국 드라마에서 뭐 외식하는 거 많이 나오죠. 밖에서 외식하는 거. 일본에서 안 나옵니다. 일본 드라마에서 안 나와. 무조건 집에서 먹어. 그 집에서 먹으면서 대화하는 장면 많이 나와요. 집에서 만들어서. 왜냐하면 일본 여자분들은 외식하는 걸 무조건 돈 낭비로 봐. 집에 음식이 많은데 왜 밖에서 먹냐고 바가지 긁거든요. 그게 일본 드라마에서 나와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근데 한국 드라마 맨날 뭐 밖에서 막 근사하게 먹어요. 돈도 없다는 사람들이. 맨날 고기 먹고 뭐 어디 뭐 비싼 데 가서 고기 썰고. 아, 돈 없다는 사람도 맞아? 아니, 밖에 음식 비싸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먹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이게. 그래서 좀 동남아에 계신 좀 여자분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본대. 야, 이걸 받아준단 말이야? 여자 주인공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렇게 했으면 여자치고 못 팔을 텐데. 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이하단 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어느 나라도 스마트폰 있고 검색이 다 돼요. 그러면 드라마를 볼 때 그 배역이 어떤 사람인지, 프로필이 어떤 사람인지 검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작품 검색하면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고, 그 배역의 나이가 어떻게 되고, 직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K드라 보면 여자의 직업은 사실 별별이 없습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죠. 뭐 취준생이나 아니면 뭐 중소기업, 아니면 뭐 알바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뭐 요즘에 보면 뭐 옛날에는 젊은 여자들 나왔는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요즘에는 뭐 돌싱녀, 뭐 미혼부 아니면 이제 뭐 노처녀, 네,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나이가 많죠. 한 35세, 38, 42, 4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해외에서. 네, 말도 안 되게 봅니다. 말도 안 되게.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기르기스스탄, 예, 그 나라의 여자분들이 그걸 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나라에서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결혼도 안 했단 말이야? 애도 안 낳았어? 대한민국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정말 그렇거든요. 기르기스스탄 평균 혼인 나이가, 여자 나이가 20살일 거야. 20살이면 20살. 20살이면 결혼을 다 해, 웬만하면. 필리핀이 25살이고, 베트남이 한 23살인가 그럴 거예요, 여자, 그, 초혼 나이가. 근데 한국은 31.3세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노산 때문에 고통받는 거 모를걸요, 아마. 왜냐면 그쪽 나라에서는 임신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잖아요. 보통 개발도상국의 출산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국가의 분들이 봤을 때는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고? 그리고 왜 나이 먹고 결혼하는 거야? 왜 나이 먹은 여자를 남자가 왜 받아주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드라마를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재밌어서 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K드라마 때 오히려 있잖아요. 남자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와, 저런 것도 받아준다니. 와, 저런 걸 받아준단 말이야, 남자들이.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 뭐냐면 필리핀 여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이나 필리핀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태국이랑. 왜냐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저 나라에서 여자들이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특히나 집에 뭐 돈도 없고 가방끈도 잘 있잖아. 그러면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보통 개발도상국 보면 이제 매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달돼 있잖아. 그 왜 하냐면 여자들이 뭔가 경제적으로 딱히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래요. 필리핀이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필리핀에서 만약에 뭐 누군가 결혼해도 식구들이 주질 엮여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게 빤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은 아마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어떻게든 뭐 한국 남자 결혼해서 잘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지긋지긋한 이 필리핀 땅에서 좀 나오고 싶다. 한국 땅에 돈 벌면 우리나라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여자가 할 게 없다 보니까 뭐 벌어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많아지더라도 공부는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막 만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날 거면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나이대나 어떤 그런 성향, 언어는 기본이죠.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은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저는 급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급하게. 보통 남자들이 급하잖아. 한국 남자들이 빨리 하고 막 하고 싶잖아. 그거 마인드 버려야 돼. 우리 차분하게 가져야 돼. 차분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나이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외모 관리만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나이에 민감해요. 여자들이. 일본도 남자가 관리가 잘 돼 있으면 40 넘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외모가 좀 관리가 잘 돼 있어야겠지. 다른 나라는 나이 별로 신경 안 써. 그래서 보면 뭐 17살, 18살 이런 결혼도 가능한 거야. 그런 결혼한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은 한국 여자분들 말고는 없어요. 한국 여자들은 어떻게 딸내미와 결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국 여자만 그래. 다른 어떤 나라에서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제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 공도 많이 들여야 된다. 한두 사람 만나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여자들한테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은 거냐 하면 생각보다 이제 외국 여자들이 적극적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전략이야, 전략. 왜냐하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라를 알잖아. 이분들의 적은 뭐예요? 한국 여자분들이에요. 한국 여자들. 맞잖아. 나는 이 사람한테는 전쟁이야, 이게. 결혼 전쟁이에요. 결혼도 나름의 전쟁이죠. 왜냐? 결혼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면 누가 경쟁을 해야 돼요? 누가하고 싸워서 이게 됩니까? 한국 여자와 싸워서. 그럼 이 사람들 약점이 뭘까? 생각보다 약점이 많네. 약점이 한 트럭이네. 그럼 이 사람한테 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게 이제 한국 남자 만날 때만 저렇게 하냐, 아니면 이제 한국에 가서도 똑같이 행동하냐, 이게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국 남자하고 그냥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 정보를 많이 이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건 한국 여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남자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알아야 돼, 이거는. 그렇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알아야 돼. 왜냐? 그분들이 어떤 밥그릇을 위협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결혼 밥그릇. 결혼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쥐어주는 게 저분들이야. 여자분들이 이거 봐야 돼요. 생각보다 해외 여자분들이 한국 여자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배울 게 많아서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한심해서 관심이 많아. 한심해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보는 거야. 야, 얼마나 자기 남자들 못 잡으면 우리나라로 오게 할까. 이런 거죠. 생각해봐. 사실 한국에서 결혼이 많으면 국제결혼 가능성이 적어지잖아. 국제결혼 가능성이 적어지면 굳이 그 외국인 여자들이 저런 거에 관심 안 가지겠죠. 이거는 여자분들한테 안 좋은 겁니다. 여자분들이 이 시절을 봤으면 좋겠어. 뭐냐 하면 이제 결혼이라는 게 여자가 맘먹는다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이제 여자도 이제. 여자분들 이제 결혼 시장 나와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결국 저 사람들 뺏기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자분들이 행동하고 여자분들이 평소에 뭐 연애나 결혼해서 행동한 행동들이 오히려 이제 비밀을 제공하는 거예요. 비밀을. 이제 해외 여자분들한테 비밀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많은 겁니다. 약점이. 굉장히 약점이 많은 거야. 이 결혼 시장에서. 장점보다는 단점, 약점이 많은 거예요. 약점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국내 결혼은 적어지고 국제 결혼은 더 많아지겠죠. 여자분 잘 들어요. 이제 한국에서 결혼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점점 적어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공유 많이 될 거예요. 이 공유가 돼버리면 누가 가장 손해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할로님, 오늘 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